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 훈련된 군인이 아닙니다. 굶주려서 눈이 뒤집힌 잃을 게 없는 짐승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정보본부장 김철우 중장입니다. 현재 시각 새벽 4시 10분. 대한민국의 심장부 용산 지하 벙커 상황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슬픔이 아닙니다. 끓어오르는 살이입니다. 제 정면에 있는 초대형 스크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인 대만 해협이 전황이 붉은색 점들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 놈들이 왜 이런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이해하실 테니까요. 중국의 대만 침공 개전 4일차. 중국은 당초 3일 속전속결을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보급 트럭이나 유조차 대신 공격용 전차와 장갑차만 가득 싣고 대만에 상륙했습니다. 3일이면 대만이 항복할 테니 보급대와 유조선은 후발대로 보내도 된다는 오만한 계산이었죠. 하지만 대만군은 독했습니다. 자신들의 해군이 전멸하는 순간까지 놈들은 중국의 전투함이 아닌 보급선단만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폭 드론과 대함 미사일로 중국의 유조선들을 모조리 수장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틀어막아 추가적인 원유 공급마저 차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지도에 보이는 저 꼴입니다. 대만 타오위안 해변에 상륙한 중국 최정예 99식 전차 수백 대가 기름이 없어서 시동도 끄고 멈춰 서 있습니다. 진격은커녕 에어컨도 못 켜는 찜통 전차 안에서 중국군 병사들은 탈진해가고 있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연료 없는 군대는 총알 없는 총보다 못합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굶주린 늑대떼의 레이더의 근처를 지나던 거대한 먹잇감이 포착된 겁니다. 김 본부장님, 중국 해군 동부전구 소속 54호형 호위함이 민간 선박에 강제 접현했습니다. 타겟은 대한민국 국적 LNG선 한라스타호입니다. 작전 장교의 비명 같은 보고. 위성 화면이 한라스타호의 선교 내부 CCTV로 전환되었습니다. 10만 톤급의 거대한 LNG 운반선 한라스타호. 이 배는 카타르에서 가스를 싣고 자체 운항을 위해 수천 톤의 선박용 디젤류 벙커시유를 채운 채 평택으로 귀향 중이었습니다. 기름이 없어 말라 죽어가던 중국군에게 이 배는 인질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오아시스이자 거대한 떠다니는 주유소였습니다. 화면 속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중국 해군 육전대 해병대가 조타실로 난입해 개머리판으로 우리 선원들을 지지겨 놓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선장님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젊은 항해사들은 손이 뒤로 묶인 채 군홧발에 머리가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 중국군 지휘관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놈의 눈은 군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맹수처럼 살기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놈이 마이크를 잡고 한국군 합참으로 통신을 보냈습니다. 한국군 지휘부 보고 있나? 너희의 입에 우리가 좀 써야겠다. 이 미친 새끼들이 민간 상선을 건드려. 당장 배에서 내려. 이건 명백한 전쟁 범죄다. 합참의장이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놈은 비릿하게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전쟁 범죄? 웃기지 마라. 우린 지금 살려고 하는 짓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보급선이 다 끊겼다. 해변에 있는 우리 전차들이 밥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놈은 쓰러진 선장님의 머리채를 잡아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다 있더군. 전차를 굴릴 디젤유 그리고 발전소를 돌릴 가스. 아주 훌륭한 주유소야. 그렇습니다. 놈들의 목적은 약탈이었습니다. 한라스타호의 선박유를 뽑아 전차에 넣고 LNG 가스로 항만 발전기를 돌려 레이더를 켜겠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자산으로 자신들의 멈춰버린 전쟁 기계를 다시 돌리겠다는 수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배를 타오위안 해변으로 끌고 간다. 이 배에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줌까지 다 뽑았을 거다. 협조하지 않으면 선원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바다에 던지겠다. 벙커 안에 장교들이 이를 갈았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던 중국이 고작 기름이 없어서 타국 민간인을 납치해 도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군에게 전해라. 이 배를 향해 쏘지 말라고. 우린 이 배를 인간 방패로 삼아 입항할 거니까. 쏘는 순간 한국인들은 가스 폭발과 함께 증발한다. 알겠나? 통신이 뚝 끊겼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이렇게 모욕적인 협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옆에 있던 작전부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본부장님, 미 칠함대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항모 전단이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미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봉쇄만 할 뿐입니다. 인질이 잡힌 좁은 해협에 항모를 들이밀었다가 중국과 전면전이 터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방국? 동맹? 자국민의 목숨 앞에서는 다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지금 한라스타호는 중국 함대의 호위를 받으며 놈들의 생명줄이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띠링. 그때 제 개인 단말기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VIP 승인 코드 레드원. 내용 자국민 보호 최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구출하라. 필요하다면 놈들의 본대를 타격해도 좋다. 대통령의 결단이 떨어졌습니다. 공식적인 선전포고는 못하지만 사고를 가장한 철저한 응징은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 대만 타오위안 해변 뒤쪽 양밍산 국립공원 좌표 입력해. 예. 거긴 대만 영토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거기에 우리가 3년 전부터 심어둔 농부들이 있다. 놈들이 우리 배를 털어서 배를 채우겠다고? 좋아. 그럼 우리는 놈들의 식사 자리에 지옥불을 내려주자. 저는 콘솔에 키를 꽂고 비틀어 돌렸습니다. 프로젝트 고스트 시스템 온라인. 저는 마이크를 잡고 현장에 잠입해 있는 강무혁 장군을 호출했습니다. 강 장군, 들리나? 중국 놈들이 굶주려서 미쳤다. 우리 배를 주유소 취급하고 있어. 스피커 너머로 강 장군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신했습니다. 거지 발사계 같은 놈들이군요. 남의 밥그릇에 손댄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타겟은 한라스타호 주변에 몰려들 중국군 전차 부대와 보급 트럭들이다. 놈들이 기름 냄새 맡고 빨대 꽂으려고 모여들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쓸어버려. 라저. 아주 배부르게 먹여주겠습니다. 강철로 만든 밥알을 말입니다. 새벽의 어둠 속 대만 산속 깊은 곳에 위장되어 있던 낡은 물류 창고의 지붕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굶주린 늑대들을 사냥할 대한민국 포병의 전설이 깨어납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믿었던 구세주가 눈앞에서 허수아비처럼 쓰러지는 걸 지켜보는 겁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타오위안 해변은 이미 중국군의 붉은 깃발로 뒤덮였습니다. 대만군의 자랑이었던 기뢰 방어선은 내부 배신자의 클릭 한 번으로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 뚫린 구멍으로 중국의 기계화 부대가 본물 터지듯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합참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대만군 지휘부의 절박한 무전이 실시간으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선이 붕괴됐다. 막을 수가 없어. 타이베이까지 고속도로가 뚫린다. 대만 총통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특별히 지원해준 비대칭 전력 하이마스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전쟁의 신. 대만군은 그 명성을 믿었습니다. 타오위안 내륙 산악지대에 숨겨져 있던 29대의 하이마스 발사대가 위장막을 걷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해안으로 상륙하는 중국군의 선두그룹. 그리고 그 맨 앞에 방패로 세워진 우리 국적선 한라스타호였습니다. 발사. 저놈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라. 대만군 포병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슈! 29발의 정밀 유도 로켓이 하얀 연기 꼬리를 그리며 새벽 하늘을 갈랐습니다. 용산 벙커에서 지켜보던 우리 작전 장교들도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리 중국군이라도 하이마스의 정밀 타격은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1분도 안 되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잠깐, 멈춰. 궤도 수정해. 저건 한국가 수선이야. 대만군 통제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사일이 꽂히기 직전 목표물이 중국 군함이 아니라 한라스타호라는 걸 육안으로 확인한 겁니다. 가스선이 터지면 그 폭발력은 소형 전술핵 수준입니다. 그게 터지면 상륙하는 중국군도 죽겠지만 타오위안 해변에 있는 대만군 방어 병력과 민간인들까지 모조리 증발합니다.
무엇보다 우방국인 한국의 국민을 학살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결국 대만군은 급하게 유도 빔을 틀어야 했습니다. 젠장, 목표 변경, 좌우측 상륙정만 노려. 미사일들이 한라스타오를 피해 양옆으로 흩어졌습니다. 쾅, 쾅. 몇 발이 중국군 상륙정의 옆구리를 때리고 99식 전차 몇 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이마스의 장점은 정밀 타격이지 물량 저지가 아닙니다. 고작 29대의 발사대로는 해변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밀려오는 수백 척의 상륙정과 수만 명의 병력을 막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를 양동이 몇 개로 막으려는 꼴이었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하, 미국 장난감이 나왔구나. 위치 확인했다. 드론 부대, 사냥을 시작해라. 한라스타오 뒤에 숨어있던 중국 호위함에서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올랐습니다. 동시에 상공을 배회하던 중국의 공격 헬기 지텐 편대가 하이마스 발사 원점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피격, 1호차 피격, 3호차, 5호차 통신 두절. 으악! 스크린 속 대만군 포병 진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재장전 시간이 긴 하이마스는 놈들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비싸고 정밀한 미국 무기가 싸구려 자폭 드론대에 의해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29대 중 절반이 고철 덩어리가 되어 불타올랐습니다. 전쟁의 신이라던 하이마스는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 그저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끝났군. 제 옆에 합참의장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대만군은 패닉에 빠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 선봉대는 한라스타오를 해안가에 좌초시켜 임시 부두로 만들고 그 위로 전차들을 줄지어 상륙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탄 배를 놈들은 발판으로 짓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이어로 강무혁 장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을 본 사람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저게 바로 미제 명품의 한계입니다. 깔끔하고 비싸고 약해 빠졌죠. 놈들이 물량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점 하나씩 찍어서 언제 다 잡습니까? 강 장군은 정확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밀한 수술칼이 아닙니다. 판 전체를 엎어버릴 거대한 해머가 필요했습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해안가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무식할 정도의 화력. 강 장군, 준비는 됐나? 물론입니다. 포장은 다 뜯었습니다. 놈들이 하이마스를 잡았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더군요. 방심하고 있을 때가 가장 맛있는 법이죠. 화면 속 중국군 지휘관이 불타는 하이마스 잔해 위에서 오성홍기를 흔들며 승리의 포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오만한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밟고 있는 그 땅 뒤편 깊은 숲속에서 50마리의 진짜 괴물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이마스가 29발을 쐈다고 했나? 우린 다르다. 우린 한 번에 수천 발을 꽂는다. 저는 콘솔의 안전장치 커버를 벗겼습니다. 이제 덩치만 큰 미국제 장난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진짜 파괴신 천무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전송한다. 작전 코드 스틸레인. 대지를 지워버려. 미국 무기가 종이 호랑이라면 지금부터 보여줄 건 진짜 호랑이입니다. 이빨과 발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새벽 5시 15분. 타오위안 해변은 지옥이라기보다는 광란의 파티장이었습니다. 중국군 병사들은 불타오르는 하이마스의 잔해 위에 올라가 승리의 V자를 그리며 기념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놈들의 사령관 왕주석은 한라스타호의 가장 높은 마스트에 오성홍기를 꽂고 전 세계를 향해 승전보를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끝났다. 아시아의 주인은 중국이다. 그 오만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흐르는 그 시각. 축제 분위기인 해변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양밍산 국립공원 깊은 골짜기. 짙은 안개 속에 파묻힌 대만 농업진흥청 제3보급 창고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녹슨 철문이 전부인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버려진 물류 단지였습니다. 따르릉. 관리실의 낡은 전화기가 정적을 깼습니다. 쪽잠을 자던 경비원 김씨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희끗희끗한 흰머리, 구분 등. 영락없는 동네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국방정보본부장의 암고를 듣는 순간 김 씨의 눈빛은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코드명 K레인. 봉인 해제. 쓸어버리십시오. 수신 완료. 밭 갈러 갈 시간입니다. 김 씨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고 내부 방송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전원 기상. 농사일은 끝났다. 사냥 시작한다. 위치로. 그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창고 안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청소부, 지게차를 몰던 인부, 서류를 정리하던 격리. 그들이 입고 있던 허름한 작업복을 벗어 던지자 그 안에서 빛바랜 하지만 각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군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특전사, 해병대, 포병여단에서 30년을 복무하고 전역한 대한민국 최고의 베테랑 예비역들로 구성된 비밀 민간군사기업 PMC 고스트 컴퍼니의 요원들이었습니다. 1중대 위장막 제거, 2중대 사격 통제장치 부팅, 3중대 경계 태세, 우르르릉 쿵. 녹슨 줄만 알았던 창고의 지붕이 유압 소리와 함께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강철의 비늘. 하이마스와는 체급부터가 다른 진짜 괴물들이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86구동의 육중한 차체. 그 위에 얹혀진 거대한 발사관. 미국의 하이마스가 6발을 쏠 때 이 녀석은 12발을 쏟아붓습니다. 화력은 2배, 사거리는 더 길고 재장전 속도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대한민국 화력 덕후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 만든 다연장 로켓의 제왕. K-39 천무. 한 대도 두 대도 아닙니다. 창고 안에서 숲속 바위 뒤편에서 지하 벙커 승강기에서 무려 50대의 천무가 일제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이것은 일개 포병 대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일국을 지워버릴 수 있는 전략적 타격군이었습니다. 현장 지휘관 강무혁 예비역 소장이 지휘 통제 차량에 올라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타오위안 해변에 상륙한 중국군 99식 전차 대대와 우리 선박을 인질로 잡고 있는 적 함대의 좌표가 실시간으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거리 22km, 풍속 북서풍 3, 습도 60, 타격 재원 산출 완료. 강 장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 놈들 하이마스 29대로 깨작거리다 당했지? 우린 다르다. 우린 점을 찍는 게 아니라 면을 지워버린다. 천무 50대. 한 번의 일제 사격에 600발의 로켓이 날아갑니다. 그것도 그냥 로켓이 아닙니다. 목표물 상공에서 수천 개의 자탄을 흩뿌려 축구장 수십 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강철비 스틸 IIN입니다. 이 압도적인 물량 앞에선 중국군의 자랑인 드론 방어 체계도 무용지물입니다. 빗방울을 칼로 막을 수 없듯이 말입니다. 잘 들어라. 저 아래에는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혀있다. 한라스타오를 제외한 오성홍기를 단 모든 물체를 삭제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답게 대한민국 예비역 용병들의 대답이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들의 손은 시간이 흘렀지만 조준 실력은 현역 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50대의 천무 발사대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정밀 조준을 마쳤습니다. 검은 아가리가 중국군을 향해 열렸습니다. 마치 사신이 낫을 들어올린 것처럼. 중국군 사령관 왕주석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승리의 해변이 사실은 거대한 화형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 화형대에 불을 붙일 성냥개비가 이미 켜졌다는 것을. 강 장군의 손가락이 붉은색 발사 버튼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짱깨놈들아, 우산은 챙겨왔냐? 소나기 내린다. 전포대, 발사. 슈우 콱콱콱쾅. 양밍산의 낡은 창고 지붕을 뚫고 솟구친 600발의 로켓이 대만 해협의 새벽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강무혁 장군과 고스트 컴퍼니의 노련한 대한민국 예비역 군인들이 쏟아낸 분노가 서린 거대한 철퇴였습니다. 이 시각 용산 국방정보본부 벙커. 김철우 중장은 모니터에 표시된 붉은 탄도 궤적을 바라보며 옆 스크린에 연결된 미 7함대 사령관 맥클레인 제독에게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독, 아까 당신네 하이마스가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맥클레인 제독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이마스는 정밀하지만 물량을 감당 못했습니다. 놈들은 개미떼처럼 밀려오는데 바늘로 하나씩 찔러서는 못 막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수술칼이 아니라 판을 엎어버릴 해머입니다.
김 중장은 지휘봉으로 타오위안 해변의 위성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우리가 확인했던 중국군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연료가 바닥나 멈춰 선 중국군 99식 전차대대, 그리고 그들이 살기 위해 빨대를 꽂은 거대한 숙주 한라스타호, 배의 벙커시유 탱크와 가스밸브에서 육지 쪽으로 굵직한 검은색 송유관이 뱀처럼 구불구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엔 기름을 받으려는 유조 트럭들이 빽빽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놈들은 지금 저 배에서 선박용 연료를 뽑아 전차에 넣고 LNG, 가스를 빼돌려 항만 발전소를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적에 연결되는 순간 멈췄던 중국의 전쟁 기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김 중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저 배는 인질이 아닙니다. 놈들의 산소호흡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비역들이 그 호흡기 줄을 가위로 잘라버릴 겁니다. 김 중장은 즉시 현장에 강무혁 장군을 호출했습니다. 강 장군, 로켓은 날아갔다. 정밀 유도 확실한가? 걱정 마십시오. 우리 고스트 컴퍼니 포반장들, 현역대, 표적지 중앙만 뚫던 양반들입니다. 한라스타호 선체는 털끝 하나 안 건드립니다. 강 장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천무 로켓의 선두 그룹 100여 발의 유도, 날개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로켓들은 중국군 전차를 직접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곳, 배와 육지를 연결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결합부, 그리고 놈들이 훔친 기름을 모아두고 있는 임시 저장 탱크가 목표였습니다. 놈들이 빨대를 꽂았으면 그 주둥이를 날려버려야지. 같은 시각 타오위안 해변, 중국군 보급 장교는 파이프를 통해 한라스타호의 붉은 디젤유가 콸콸 쏟아지는 압력계를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성공이다. 기름이다. 이제 전차를 움직일 수 있어. 타이베이로 간다. 그들은 미국의 하이마스를 잡았다는 승리감, 그리고 연료 부족의 공포가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인질 한라스타호가 바로 옆에 있으니 한국군이 감히 포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방탄목까지 벗어 던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1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삐! 중국군 대공 레이더 기지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휘관 왕주석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뭐야? 대만군 잔당인가? 미사일 한두 발이면 요격해. 아, 아닙니다. 한두 발이 아닙니다. 수백 개입니다. 레이더 화면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뭐라고? 왕주석이 황급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먼 산 너머 새벽에 여명을 찍고 날아오는 수백 개의 하얀 연기 꼬리.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으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빗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사자들이었습니다. 저건 탄도 미사일이 아닙니다. 다연장 로켓입니다. 전원 대피. 빨대 뽑아. 밸브 잠가. 왕주석이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보다 빠른 초음 속 로켓들은 이미 머리 위 운명의 고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피우유용 펑. 하늘을 가르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로켓의 탄두가 열렸습니다. 기름을 넣던 중국군 병사들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동공에 비친 것은 쏟아져 나오는 수만 개의 검은 점들. 전차의 뚜껑을 따버리는 성형작약 자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놈들의 탐욕스러운 동맥을 끊어버릴 대한민국이 보낸 강철의 수술칼이었습니다. 강무혁 장군, 잘 먹고 잘 가라.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첫 번째 자탄이 송유관 바로 위 1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폭발까지 0.1초. 놈들의 식사 시간은 이제 장례식으로 바뀔 차례입니다. 투두두두두두. 콱콱콱쾅. 세상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양밍산에서 날아온 600발의 천무 로켓탄들이 타오위안 해변 상공 300m 지점에서 일제히 펑 하고 1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불발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로켓 하나당 수백 개의 이중 목적 고폭탄 자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수만 마리의 검은 까마귀 떼가 먹잇감을 향해 급강하듯 강철의 소나기가 중국군 머리 위를 새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중국군 제73집단군 임시 주둔지. 하늘을 봐. 저게 뭐야? 기름을 배급받기 위해 트럭 옆에 서 있던 중국군 병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1초 만에 폭음 속에 묻혔습니다. 쾅, 쾅, 콰과광. 단발마의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초당 수천 번의 연쇄 폭발이 대지를 두들겼습니다. 천무의 자탄은 정확하고 잔혹했습니다. 전차에 두꺼운 상부 장갑을 관통하는 성형작약탄과 주변의 보병을 살상하는 파편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료가 없어 멈춰 서 있던 최신형 99식 전차들. 도망치고 싶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그 강철 덩어리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강철 비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차장들이 다급하게 해치를 닫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자탄들이 전차의 포탑을 뚫고 들어가 탄약고를 유폭시켰습니다. 으악! 살려줘! 불이야! 가장 끔찍한 연쇄 반응은 파이프라인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라스타호에서 육지로 연결된 송유관이 터지자 고압으로 뿜어져 나온 붉은 디젤류가 사방으로 비산했습니다. 그 기름 위로 천무의 불꽃이 떨어졌습니다. 화악! 거대한 화염 폭풍이 해변을 집어삼켰습니다. 주유를 기다리던 유조 트럭 수백 대가 도미노처럼 터져나갔습니다. 삽시간에 타오위안 해변은 불타는 고철 처리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이마스 29대를 비웃던 그 오만함은 이제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라스타호 성교를 점거하고 있던 중국군 지휘관 왕 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불과 200m 앞 육지에서는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서 있는 입에는 파편 하나 튀지 않고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미국 폭격기가 왔나? B-52가 융단 폭격을 하는 거야? 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화력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점 하나를 정밀하게 찌르는 침이었다면 지금 눈앞의 무기는 면적 전체를 지워버리는 다림이었습니다. 축구장 3개 면적이 순식간에 평지로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때 배의 스피커를 통해 낯선 하지만 너무나도 한국적인 걸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강무혁 장군의 군용 광대역 주파수가 놈들의 통신망을 씹어먹고 들어온 겁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한라스타호 선원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고개 숙이십시오. 지금부터 배 주변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와 동시에 2차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해안가가 아니었습니다. 한라스타호 주변을 에워싸고 호시탐탐배를 노리던 중국군 무장 상륙정들이었습니다. 피해! 배 밑으로 숨어! 중국군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천무의 유도 로켓은 도망치는 고속정의 엔진 열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바다 위에서 고무보트와 공기부양정들이 춤을 추듯 터져나갔습니다. 펑! 펑! 와! 바닥에 엎드려 있던 3등 항해사가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공포에 떨던 선원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저 무시무시한 화력이 자신들을 피해 오직 자신들을 괴롭히던 적들만 골라서 타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보내는 우리가 너희를 보고 있다.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는 뜨거운 신호였습니다. 용산 국방정보본부 벙커. 김철우 중장은 모니터에 뜬 타격 효과적 기계화 부대 90% 소멸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 장군, 빨대는 확실히 끊었나? 빨대만 끄는 게 아닙니다. 빨대 꽂으려던 모기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육지 쪽에서 배로 넘어올 놈들은 없습니다. 좋아. 이제 남은 건 배 안에 있는 쥐새끼들 뿐이군. 그렇습니다. 한라스타호 선체는 가스 때문에 포격을 못하니 이제부턴 택배가 해결할 겁니다. 화면이 한라스타호 상공을 비추는 드론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혼란 속에서 소리 없이 활강하는 검은 물체들이 보였습니다. 포탄이 아니었습니다. 낙하산을 펴지 않고 적어도 고속 침투 방식으로 가판위 사각지대에 은밀하게 착지하는 그림자들. 강무혁 장군이 이끄는 고스트 컴퍼니의 최정예 타격대.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전직 UDT실 출신 요원들이었습니다. 포병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턴 칼의 시간이다. 한라스타호의 가판위. 폭격의 충격으로 배가 흔들리자 비틀거리는 중국군 병사들의 등 뒤로 검은 그림자들이 스르륵 일어섰습니다. 소음기 달린 총구와 서슬 퍼런 단검을 든 대한민국의 예비역 전사들. 하늘에서는 강철의 비가 그쳤지만 이제 배 위에서는 피의 비가 내릴 차례였습니다. 쇼타임.
갑 한 장의 짧은 수신호와 함께 요원들이 중국군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비명이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옆에 있던 동료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지워지는 것. 그게 바로 놈들에게 줄 선물입니다. 타오위안 해변이 천무의 화력에 의해 불타는 지옥으로 변한 직후 한라스타호의 갑판 위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육지로부터의 보급도 통신도 끊긴 중국군 해병대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발의 충격 여파로 배가 요동치며 전력이 끊겨 선내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바로 그 어둠이 우리 고스트 컴퍼니 요원들에게는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쉬익탁,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고 검은색 윙슈트를 입은 12명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갑판 후미 컨테이너 박스 뒤로 착지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착지와 동시에 낙하 장비를 해제하고 사한 야시경을 내렸습니다. 녹색으로 빛나는 시야 속에서 당황하여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중국군들의 모습이 대나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작전팀장인 예비역 상사 박 팀장이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며 손날로 목을 긋는 신용, 소음기 장착, 사격 통제, 칼과 도끼 사용 권장, 가스파이프 건드리면 우리 다 죽는다. 이곳은 거대한 가스통 위입니다. 눈먼 총알 한 발이 파이프를 때려 스파크가 튀는 순간 배는 소형 전술의 그 위력으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 대신 서슬 퍼런 전술 단검과 토마호크 손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워온 UDT실 출신 베테랑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냥 개시. 갑판 경계를 서던 중국군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두드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손이 쑥 튀어나와 놈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푹! 단 한 번의 짧고 둔탁한 소리. 경동맥을 제압당한 병사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닥에 떨어진 무전기만이 덜그럭거리고 있을 뿐. 구이, 어디 갔어? 장난치지 마. 동료를 부르며 뒷걸음질 치던 중국군 병사의 등 뒤로 컨테이너 위에서 뛰어내린 박 팀장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청소였습니다. 실전 경험 없이 구호만 외치던 젊은 중국군 징집병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대한민국 예비역 인간병기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1층 갑판 클리어, 2층 거주구역 클리어, 기관실 확보. 유령들은 아래층부터 소리 없이 올라가며 층별로 적들을 지우개로 지우듯 삭제해 나갔습니다. 선교 진입 10초 전. 마지막 목표 선장과 선원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조타실입니다. 중국군 지휘관 왕주석은 밖에서 들려오던 부하들의 보고가 뚝 끊기자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소름 끼치는 백색 소음만 들릴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1분대, 2분대, 왜 대답이 없어? 다들 어디 간 거야? 왕주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꺼내 피투성이가 된 선장님의 관자놀이에 겨눴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희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란 말이야. 안 나오면 이 늙은이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선장님은 머리에서 흐르는 피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놈을 노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젊은 친구, 등 뒤를 조심해야지. 뭐? 왕주석이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려던 찰나. 쨍그랑. 양쪽 유리창이 동시에 깨지며 검은 물체가 굴러들어왔습니다. 섬광탄이었습니다. 번쩍.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백색 섬광과 고막을 찢는 폭음. 왕주석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는 사이 2명의 그림자가 조타실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피욱. 아주 절제된 소음기를 낀 권총 더블탭 사격. 선장을 겨누고 있던 왕주석의 오른쪽 어깨와 문을 지키던 병사의 허벅지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으악! 왕주석이 권총을 떨어뜨리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박 팀장이 놈의 가슴을 군홧발로 짓밟으며 놈의 미간에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검은색 바라클라바 복면을 벗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한 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인상의 중년 남성. 그의 눈가에 패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을 누빈 훈장이었습니다. 애송이.
어른들이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박 팀장은 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구석으로 내동댕이 치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선장님을 향해 깍듯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비역 상사 박진철. 늦어서 죄송합니다. 집에 가시죠. 선장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국가가 자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쓸어버리고 유령처럼 나타나 자신들을 구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젊은 항해사들과 선원들이 서로 얼싸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았다. 한국군이다. 엄마, 나 살았어.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제압당해줄 줄이 굴비처럼 엮인 중국군 포로들이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만하게 우리를 협박하던 왕주석은 이제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박 팀장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왕주석의 주머니에서 놈이 뺏어갔던 선장님의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용산 벙커로 연결했습니다. 여기는 고스트. 택배 배송 완료했습니다. 수취인은 전부 안전합니다. 배에 흠집 하나 없습니다. 다만 박 팀장이 깨진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불타버린 해변 너머 먼바다 수평선에서 거대한 물살들이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료 보급로는 끊었지만 아직 놈들의 해군 본대가 남아있었던 겁니다. 천무 사거리 밖에서 대기하던 중국 구축함 4척이 보급부대의 전멸과 한라스타호 탈환 소식을 듣고 독이 올라 전속력으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배 안의 쥐새끼들은 다 잡았는데 이제 식인 상어떼가 몰려옵니다. 저희 소총 화력으론 저 구축함들을 상대 못합니다. 용산 벙커의 김철우 중장이 모니터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했다, 고스트. 고생한 예비역들은 이제 좀 쉬어라. 상어 잡는 건 우리 바다의 범고래한테 맡겼다. 범고래라면 설마. 그래. 말라카 해협을 맡고 있던 미군 친구들 말고 우리 해군이 숨겨뒀던 진짜 주먹이 방금 현장에 도착했다. 바다 아래 깊은 곳, 빛조차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심해에서 거대한 강철의 괴물이 기포를 내뿜으며 수직 부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구축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전략 자산의 결정체, 심해의 심판자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바다는 말이 없다. 하지만 화가 나면 그 누구보다 무섭게 포효한다. 쿠구구구궁. 한라스타호의 선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갑판 위에서 중국군을 제압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고스트 컴퍼니 요원들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먼 바다에서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4척의 그림자. 보급부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이 뒤집힌 중국 해군 동부전구 소속 052D형 구축함 중국판 이지스함들이었습니다. 젠장. 너무 빠릅니다. 거리 8km. 한포 사정권입니다. 박 팀장이 다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중국 구축함의 130mm 한 포가 한라스타호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이제 연료 확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육군이 전멸하고 특수부대가 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보복만이 목적이었습니다. 모두 죽어라. 한국 빼고 뭐고 다 수장시켜. 중국 함대 사령관의 광기 어린 명령이 전파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구축함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다시금 찾아온 죽음의 공포에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끝인가? 박 팀장이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무의 사거리는 닿지 않고 공군 지원은 아직 멉니다. 구축함의 포구에서 섬광이 번쩍이려는 그 찰나. 핑!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날카로운 소나 음파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물 위가 아닙니다. 한라스타호와 중국 구축함 사이 그 깊고 어두운 심해에서 울려 퍼진 소리였습니다. 중국 구축함의 소나 담당관이 헤드셋을 집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함장 동지, 바로 미칩니다. 뭔가 거대한 게 올라옵니다. 뭐라고? 잠수함? 대만군인가? 어뢰 한 방이면 끝이다. 아닙니다. 크기가 다릅니다. 이건 고래가 아니라 섬입니다. 콱! 바다가 끓어올랐습니다. 중국 함대의 진영 한가운데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며 검은 강철의 산맥이 수면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3,000톤급? 아니, 4,000톤급의 육중한 위용. 대한민국 해군이 자랑하는 전략 자산.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1번함,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선체 등허리에 불룩하게 솟아오른 6개의 수직발사관 VLS. 그것은 이 배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전략 무기라는 증거였습니다. 중국 함대 사령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저건 SLBM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잠수함이잖아. 한국놈들이 저걸 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그 순간 도산 안창호함의 함교 해치가 열리고 붉은색 조명탄이 중국 함대 쪽으로 발사되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면 너희는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함대 사령관은 독이 올라 있었습니다. 겁주지 마라. 그래봤자 한 척이다. 포위에서 잡으면 그만이야. 어뢰 발사 준비. 그러나 놈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함장이 얼마나 독한지, 그리고 우리 무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철커덕, 철커덕, 철커덕. 도산 안창호함의 등 뒤에 있는 수직발사관 6개의 뚜껑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무포 탄도 미사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단 한 발로 적의 지휘부를 증발시킬 수 있는 괴물. 하지만 함장은 미사일 대신 함수에 있는 533mm 어뢰 발사관을 개방했습니다. 타겟 로곤, 중어뢰 범상어, 목표 적 구축함 4척 전원. 동시에 중국 구축함의 경보장치가 미친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삐! 라곤되었습니다. 유선 유도 어뢰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놈을 동시에 조준한다고? 그게 가능해? 가능했습니다. 한국형 전투체계는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거리는 불과 1km. 이 거리에서 발사된 중어뢰 범상어는 회피 기동이고 모고할 틈도 없이 배의 허리를 두 동강 낼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눈 초근접 대치. 하지만 기세에서 중국이 졌습니다. 그들은 연료 부족으로 기동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심리적으로도 천무의 포격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앞에 있는 저 검은 괴물은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온 미친 개처럼 보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도산 안창호함. 귀함들은 우리 영해. 아니,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10초 준다. 포신 돌리고 꺼져라. 안 그러면 이 바다가 너희 무덤이 될 것이다. 함장의 굵직한 목소리가 공용 주파수를 타고 중국 함대에 꽂혔습니다. 중국 사령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쏘면 자신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한라스타우 뒤에 숨은 한국의 잠수함은 마치 길목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길. 결국 중국 구축함의 포신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뱃머리를 돌려 도망치는 놈들의 뒷모습을 보며 한라스타우 갑판 위에 박 팀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와, 진짜 형님이 오셨네. 선원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다 위엔 고스트 컴퍼니의 베테랑들이, 바다 아래엔 도산 안창호함이, 그리고 저 멀리 육지엔 강무혁 장군의 천무부대가, 대한민국의 육해공, 그리고 예비역까지 모든 힘이 합쳐져 국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함교 위로 태극기가 개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 깃발 아래서 잠수함 승조원들이 갑판 위에 선원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선장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올라온 가장 든든한 수호자. 심해의 심판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적들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을 위해 무엇까지 할 수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은 그 증명을 마쳤습니다. 부웅! 대만 해협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육중한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공격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솟구친 도산 안창호함의 위용에 겁을 먹고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중국 구축함 함대의 패배를 알리는 퇴각 신호였습니다. 한라스타우 갑판 위. 고스트 컴퍼니의 박 팀장은 난간에 발을 올린 채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오성홍기들을 바라보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덩치만 컸지, 겁쟁이 녀석들. 진짜 깡다구는 기름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게 있는 놈한테서 나오는 거다. 그의 등 뒤로
포박된 왕 주석과 중국 해병대원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한국인들은 고기방패라고 조롱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신들의 운명을 한국군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처량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스피커를 통해 붕대를 감은 선장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선 선장입니다. 전 선원에게 알립니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와! 하는 함성이 선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끌려갔던 지옥의 사시간. 그 악몽을 끝낸 것은 미국의 항모도 유엔의 성명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환호성 뒤에는 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배 한 척을 구한 게 아닙니다. 같은 시각 용산 벙커의 김철우 중장은 모니터를 보며 옆 스크린의 미 7함대 맥클레인 제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독, 전쟁은 총알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배를 구한 게 아니라 중국의 엔진을 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쏘아올린 천무가 한라스타호에 연결된 빨대, 즉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린 지 정확히 6시간 후 대만 타오위안 해변은 기계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연료 공급이 끊긴 중국군 최정예 99식 전차 300여 대는 말 그대로 강철 관짝으로 변했습니다. 시동이 꺼지니 포탑을 돌릴 수도 에어컨을 켤 수도 없었습니다. 찜통 더위를 견디다 못한 중국군 전차병들이 해치를 열고 뛰쳐나오자 대만군의 드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위로 박격 포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칠면조 사냥이었습니다. 한국군이 밥줄을 끊어버린 덕분에 세계 2위라던 중국 육군은 손발이 묶인 채 두들겨 맞았습니다. 베이징 지휘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름이 없으니 진격도 후퇴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5만 명의 선발대는 도간의 든쥐가 되어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클레인 제독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 장군, 당신들이 쏘아올린 로켓이 나비 효과가 되어 중국군 전체를 무너뜨렸군요. 인정합니다. 이건 완벽한 전략적 승리입니다. 김 중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국민을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그 대가는 전쟁의 패배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대만 해역. 본부장님, 한라스타호 엔진 재가동. 평택항으로 변침합니다. 보고와 함께 도산 안창호함이 자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부상한 상태로 한라스타호의 선두에 섰습니다. 마치 흑기사가 공주를 호위하듯 검은 강철의 고래가 물살을 가르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쿠오오 하는 굉음과 함께 대한민국 공군 KF-21 보람의 편대가 내려왔습니다. 양날개에 미사일을 주렁주렁 매단 보람애들이 승리의 윙락을 보내자 갑판 위에 박 팀장과 대원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바다엔 잠수함, 하늘엔 전투기, 배 위엔 특수부대. 완벽한 삼각편대가 우리 국민을 감싸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장님이 박 팀장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캔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퇴하셨다면서요. 편히 쉬실 분들이 왜 이런 위험한 곳까지. 박 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곤 씩 웃으며 선장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장님, 군복 벗었다고 군인 아닌 거 아닙니다. 내 나라 국민이 밖에서 맞고 다니는데 발 뻗고 자면 그게 사내 새끼입니까? 우린 그거 못 봅니다. 그 투박한 한마디에 선장님은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돈을 위해 싸우다 항복한 중국군과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한국군 예비역의 차이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뉴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CNN과 BBC는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군 독자 작전으로 인질 구출 및 중국군 보급로 차단, 붉은 용을 추락시킨 대한민국의 한방. 화면 하단에는 한국을 건드리지 말아라는 자막이 붉게 깔리고 있습니다. 양밍산에서 철수 준비를 하던 강무혁 장군이 그 뉴스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거참, 앵커 양반 말 한번 시원하게 하네. 강 장군은 임무를 완수한 50대의 천무 발사대를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수고했다 녀석들. 오늘 밥값 제대로 했다. 한라스타호가 안전한 공해상으로 진입하자 동쪽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아침 햇살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맞이하는 자유의 빛이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힘으로 쟁취해낸 승리의 서광이었습니다. 김철우 중장은 상황실에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교신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국방정보본부. 할라스타오 전 선원 그리고 고스트 컴퍼니 대원들.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집. 그 짧은 단어가 주는 묵직한 울림에 벙커 안의 장교들도 배 위의 선원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배 한 척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단 한 번의 스마트한 타격으로 적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나라. 작지만 건드리면 뼈가 부러지는 독침을 가진 나라. 당신들이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는 깨어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 하늘 높은 곳, 그리고 이름 모를 산속에서. 대한민국의 강철 주먹들은 언제나 당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는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필승.